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글로벌 유동성의 천병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분과 진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DSRV 미래금융연구소 김세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한때는 정말 유동성이 뭐 무너지나 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 붕괴됐다가 다시 뭐 9만 달러 선 지금 되찾고 심지어 오늘은 9만 3천 달러 선까지 급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코인 시장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건가 싶습니다, 연구원님.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너무 긴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현재 구간이 전형적인 배어장 국면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인을 저희가 꼽아보자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산업 내재적인 어떤 펀더멘탈 요인이냐 아니면 조금 더 유동성 관점에서 시장 요인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트리거가 있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 어떤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국면은 이제 사실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살짝의 등락을 반복하는 배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보는데요. 미결제 약정이요.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한마디로 시장이 내가 시장이 올라갈 거다 혹은 아니면 떨어질 거다 하는 롱과 숏의 포지션을 잡는 이제 물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물량이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어. 보통 이게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때는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직전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예. 이제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일단은 롱과 숏 모두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굉장히 깔끔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시장은 어느 포지션에 베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측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고점이 12만 달러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데 그 배경이 이런 유동성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간밤에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호재성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혁신 면제 규칙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 이게 디지털 자산 산업들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뭐 새로운 신규 발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하던데 이게 강력한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좀 투자 센티 자체가 굉장히 악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좋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ETF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승인이 낮지만 그 외에 알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스테이킹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DAT라고 하는 쉽게 설명해서 스트레치나 뭐 혹은 비트마인처럼 상장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들을 매수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도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어떤 틀 안에서 규정되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연쇄적인 청산이 이제 발생하는 결과들을 보니 이거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뭔가의 규율을 빨리 만들겠다 또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성이 인정받기보다는 좀 리스크로 평가받는 어떤 이제 뭐 제품들이 상품이나 프로덕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뭐 단적인 예로는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도 담보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허용하겠다라든지 어떤 자산을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의 규제 하에서 조금 더 시도를 해보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코인 시장의 투심을 좀 위축시킬 만한 사건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중국 인민은행의 가상자산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적 자본 이동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불법화 인식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거든요. 시장에 이게 좀 실제 타격을 줄 만한 요소로 보세요?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에 따른 어떤 홍콩의 상장사들이 조금 어떤 이제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맞물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시기에 맞물려서 다른 이제 뭐 미국이나 혹은 다른 상장사들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얼만큼의 임팩트를 가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은 사실상 그런 기조였고 그거보다 센 어떤 규제들 예를 들면 뭐 채굴을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던가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들이 사실 사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미 저는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 실제로는 중국이 중국 자체 임팩트는 클 수 있지만 어떤 이 크립토 산업 혹은 시장 전반적으로 중국이 애초에 주는 임팩트 자체가 예.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CBDC라는 어떤 노선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놀라워야 좀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뭔가 중국과 기존 이제 어떤 기조에 부합하는 어떤 코멘트였다 이렇게 평가가 그렇군요.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안 판다고 또 다시 발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큰 틀에서는 매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상 비트코인을 우리가 무한정 사겠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툴을 쓰겠다는 건데 네.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 특히 이제 평균 단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뚫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주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매각을 해서 어떤 유동성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이 상장사의 하나의 어떤 역할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매각을 하겠다라는 저는 코멘트로 이해를 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의 유동성이 필요하니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스트레치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코멘트였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이 업비트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6년 만에 똑같은 날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못 막는 건가?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뭐 대단하다 그래도 지갑이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베어장일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심의 이제 네.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루트로 이제 뚫렸는지 보통 저희가 뭐 쿠팡이나 최근에 어떤 해킹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제 해킹 이슈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기술이 문제라고 하지 않고 그 기업이 취득한 특정 보안 기술 내지는 어떤 로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통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아마 이제 사실상 내부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할 텐데 뭐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핫 월렛을 쓰냐, 콜드 월렛의 비중이 얼만큼이냐, 뭐 이런 이제 아젠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좀 통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일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볼 필요는 있지만 다만 이게 블록체인 기술과의 연관성을 지어야 하나에 대한 전 좀 떼놓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보안은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나요, 지금보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사실 뭐 해킹하는 루트에 대한 파악이 사실 그게 먼저 돼야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뭔가 케이스를 막는 게 아무래도 기존 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레퍼런스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사실상 저희가 트랜잭션을 다 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구간에서 이제 보안을 이제 어떤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편의성과 조금 상충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그건 얼마든지 보안이나 혹은 이제 뭐 키 관리 이슈 등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 내년 이 코인 시장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내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코인 시장이 별도적으로 센 센티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저는 이게 이미 전고점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정권 기조 그리고 뭐 오늘 말씀해 주셨던 어떤 SEC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한 만큼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주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 제도권에서의 어떤 이제 진입이 너무나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냥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사실상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산업의 센티는 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은 있고요. 문제 없다. 유동성에 달려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DSRV 미래금융연구소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